안녕하세요. 국미주의 김민경 미국 변호사입니다. 요즘 국내 대기업을 비롯해서 중소기업 그리고 대기업의 협력업체들이 미국에 투자를 결정해서 공장을 설립하거나 아니면 미국 내 회사를 설립하려는 그런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아마 직원들도 함께 파견을 하시는데 E2 비자 중에도 이 직원분들을 미국에 파견하는 데 쓸 수 있는 E2 인플로이 비자가 있어서 오늘은 그 비자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미국에 투자를 하고 직원을 파견하려고 생각 중이신 그런 기업체분들은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E2 인플로이 비자는요, 지난 3년 중에 1년 이상 한국의 회사에 근무해야 하는 조건이 있는 L1 비자 대신에 새롭게 채용한 직원을 미국에 파견 보내는 데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이민국에 서류를 접수해야 하는 이 L1 비자에 비해서 한국에 있는 미대사관에 접수할 수 있어서 이 E2 인플로이 비자는 수속 기간도 L1 비자에 비해서 짧고 이민국 수속을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은 간편한 절차를 거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E2 인플로이 비자는 미국에 거주 의사가 있어도 받을 수 있는 보통 이제 저희가 비移民비자 같은 경우는 미국에 거주 의사가 있으면 비자를 받을 수가 없는데 이 비자 같은 경우는 미국에 거주 의사가 있어도 받을 수 있는 이 듀얼 인텐트가 허용되는 비자이기도 해서 미국에서 일을 하고 차후에 영주권 신청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사용하면 아주 좋은 비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장점이 많은 E2 인플로이 비자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지 오늘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인들이 갖춰야 할 사항과 파견 보내려는 회사가 갖춰야 할 사항을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먼저 신청인이 갖춰야 할 사항을 E2 Executive and Supervisory Employee와 Essential Employee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L1A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L1A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E2 Executive and Supervisory Employee의 경우는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신청하시는 분의 타이틀, 잡 타이틀만 보는 건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조직도에서 이분이 차지하는 비중, 그리고 해당 포지션의 의무사항들, 그리고 이 조직에서 신청인이 어떤 컨트롤과 리스폰서빌리티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신청인이 몇 명의 직원을 관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수준의 급여를 받으시는지, 해당 직종에 맞는 경력이 있는지 등을 살펴봅니다. 이런 사항들을 만족한다면 이 L1A 대신에 E2 인플로이 비자를 사용해서도 미국에 파견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L1A 대신에 L1B에 해당하는 저희가 이제 에센셜 인플로이의 경우 특별한 기술이 있으셔야 합니다. 비슷하게 이런 기술들은 회사에서 꼭 필요한 기술이어야 하고요. 이 부분을 이 파견되시는 E2 인플로이와 파견하는 회사가 동시에 이제 증빙을 해야 되는 책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신청인이 이제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고려가 되고요. 첫 번째로 이런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필요한 트레이닝과 경험이 있으신지, 그리고 이 기술이 얼마나 고유성이 있는지, 그리고 이런 기술을 가진 미국인을 구할 수 있는지, 급여는 어느 정도 받는지, 그리고 이 특수 분야에 신청인이 어떤 전문성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신청인이 일하고자 하는 일의 기능 등을 살핍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기술자들도 이 에센셜 인플로이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스타트업이나 트레이닝 목적인 경우에는 일반적인 기술자분들도 이 에센셜 인플로이로 미국에 파견이 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새로운 사업을 하면서 새 분야를 개척해야 되는 경우 이런 일반 기술자들이 아주 짧은 시간 동안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L비자와는 다르게 E비자의 경우는 신청인이 이제 E비자 회사에 이전에 근무 경력이 없으셔도 되세요. 그래서 이제 꼭 필요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가 문제지 이전에 이 회사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 직원을 고용해서 미국에 파견하시는 경우에는 이 E2 인플로이 비자를 쓰시면 좋습니다. 또 이 에센셜리티의 기간도 이슈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속적인 제품 향상이나 개발, 품질 컨트롤 등에 관여를 한다면 아주 긴 기간 동안에 이 에센셜리티가 필요할 것이고요.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1, 2년 정도의 짧은 기간에 이 에센셜리티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센셜리티에 따라서 비자 기간도 이제 결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E2 인플로이로 파견을 보내려는 회사, 그리고 미국 내에 이제 회사가 갖춰야 할 사항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E2 인플로이를 파견 보낼 회사의
국적에 관한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회사가 개인 사업자라면 이 사업자의 국적이 한국 국적이어야 되고요. 만약에 법인이라면 이 법인 소유자의 지분 50% 이상이 한국 국적자의 소유여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상장사의 경우는 이제 주식을 외국인이나 혹은 외국 법인이 50%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에는 이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해서 E2 비자 대신에 L1 비자를 선택하셔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회사와 파견 가는 E2 인플로이가 같은 국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회사가 또 미국 안에 있는 경우는 이 회사 자체가 E2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 점도 특이사항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E2 비자 자체가 요구하는 미국 내 회사가 갖춰야 할 요건들 또한 갖춰야 해요. 그래서 한국 회사에 미국 내 투자가 이미 되었거나 투자 중이어야 하고요. 미국 내 회사는 실제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여야 합니다. 또한 투자금은 지역이나 업종에 따라 조금 달라지겠지만 충분한 투자액이 투자가 되어야 하고요. 미국 내 고용이 충분히 일어날 정도로 미국 내 투자가 생계 유지만을 위한 투자가 아님도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미국으로 직원을 파견할 수 있는데 사용할 수 있는 E2 인플로이 비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실제적으로 파견 보내려는 회사와 미국 내 회사가 E2 자격이 되는지, 그리고 이 신청인이 E2 인플로이의 자격이 되는지는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저희 국민이주는 오랜 기간 E2 인플로이 비자를 다뤄본 전문가 그룹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편하게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국민이주는 네이버 비자백과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 비자백과에 저희가 제공하는 비자 카테고리 중에 E2 비자가 탑5 안에 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분들이 이 E2 비자에 관심이 많다는 증거이겠고요. 저희가 내부에 전문가 그룹도 상주하고 있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